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1학기 학생 상담 시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제 주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상담뿐만 아니라 같은 교무실을 쓰고 있었던 선생님들께서 주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실 때 공통적으로 확인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입시 상담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뻔한 조언이기도 하고요. 상담은 실전이기 때문에 좀 이론과 실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신 상태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학생이 오면은 오늘의 상태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물어보시면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방금 수업은 뭐였니? 이런 식으로 TMI를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침은 먹었니? 뭐 오늘 기분은 어때? 배는 안 고파? 다음 시간은 뭐니? 뭐 컨디션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닌 질문들부터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말이 상담이지 학생들은 되게 귀찮고 싫은 잔소리 시간 아니면은 뭐 매년 했던 얘기를 다시금 반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냥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긴장을 약간은 풀어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좋고요. 뭐 오늘 기분은 어떻니? 이런 것도 감정을 두고서 감정 카드를 두고 물어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 가족 관계를 물어보면 되는데요. 그냥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전에 학부모 설문조사나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족 구성 관계를 들었다면은 형제 자매가 몇 살인지 뭐 고민이 생기면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가족 중에는 누구랑 제일 친한지, 형제자매 사이는 어떤 편인지,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을 주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뭉뚱그려서 가족들과 관계가 좋은 편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정말 좋아서 그냥 정말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조금 꺼려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민이 생기면은 부모님한테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형제자매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예민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상담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교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교우라는 단어를 좀 아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교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 반에서 누구랑 같은 반이었니? 이제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애들이 고민을 하면서 누구랑 같은 반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걔네들이랑 좀 친한 편이니?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나마 좀 쉽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짜고짜 좀 우리 반에서 친한 친구가 누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좀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더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단칼에 누구누구랑 친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부분 다 친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학생의 성격 유형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반 친구는 누구랑 친하니? 뭐 친한 친구 중에 뭐 다른 반인 애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뿐만이 아니라 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반에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불편한 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같은 반이 된 친구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2, 3학년은 작년에 조금 싸웠거나 아니면은 뭐 어색하게 가운데 낀 친구가 있지만 뭐 그 친구랑 쟤는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친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친구 얘기를 좀 어느 정도 끝냈다 그러면은 이제 관찰력이 좀 좋은 아이 같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반에 혹시 소외되는 것 같은 친구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좋아요. 아이들 눈이 꽤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에서 쉬는 시간마다 혼자 있거나 이야기를 잘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작년부터 뭐 친구가 별로 없었거나 이런 아이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길 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편인지
이것도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왜 해요? 라는 애도 있고, 당연히 얘기하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향 파악할 때 좀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교우 관계를 물어보실 때 학기 초기 때문에 보통은 친한 친구가 누가 있는지 물어보셔도 학기 말에 가면 좀 바뀌기 마련이에요. 고등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 2학년은 대부분 학기 말쯤 가면은 친한 친구들 관계가 약간씩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친구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대부분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집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을 물어보면 좋은데요. 뭐 학교에 올 때면 어떤 감정이 드니? 뭐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감정이 들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좋아요, 싫어요, 뭐 귀찮아요, 뭐 그냥 그래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요. 요 아래 이렇게 표처럼 되어 있는 감정 카드들을 뽑아놓고 이제 책상에 나열을 해 놓습니다. 감정 카드 종류가 뭐 되게 많잖아요. 뭐 48장, 50장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감정들 이제 8장 8장씩 꺼내놓고 16장을 이제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 8가지, 나쁜 감정 8가지를 꺼내놓고 이제 학교에 올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2가지만 골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경우에는 뭐 편안한, 즐거운, 뭐 재미있는 이렇게 고르는데 좀 귀찮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긴장된 이런 걸 고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어떤 부분에서 특히 긴장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니? 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저 학원 가는데요? 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자,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학원까지 끝나고 이제 집에 간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집은 편안한 장소이기 때문에 편안한 애 가장 많이 고르고요. 학교는 재미도 있지만 짜증나고 귀찮은 이런 감정들을 많이 골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간혹 이제 집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학교에 올 때면은 이제 긴장되거나 외롭거나 이런 감정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치 않은 감정 표현일 경우에는 집중해서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지도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학교에 왔을 때 외롭다고 느끼는 친구가 만약에 친구들이 많은 아이예요. 이제 교사가 볼 때는 아이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친구들이 걔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낀다고 했을 때 야, 넌 친구도 많은데 왜 외로워?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외롭니? 어떨 때 특히 외로워? 쉬는 시간에 그러니? 아니면 수업 시간에 그러니? 뭐 이동 수업을 할 때 그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요. 작년과 달라진 점을 물어봐 주시면 좋은데요. 뭐 점수로 비교를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1점부터 10점까지였을 때 점수를 매겨보면은 전반적으로 몇 점이었니? 라고 물어보고 그럼 올해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올해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셔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친구 사이의 관계가 작년엔 몇 점 정도였니? 근데 올해는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점수를 구체하기 힘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나아진 것 같니?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덜 만족스럽고 좀 별로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니? 뭐 공부나 친구나 가족이나 뭐 외모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뭐 특히 달라진 점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좀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을 했을 때 대부분 대답을 하는 게 2학년이나 3학년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뭐 시험에 대한 부담,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보통은 달라지거든요. 사실 중학교 1학년들도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역시 일부 학생들은 친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역시 주요하게 질문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좀 조언보다는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고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기 초고 1학기 상담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지도하는 거는 2학기나 아니면 1학기 말에 가셔도 좋고요. 정보 수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 동시에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서 학생과 나 사이의 관계, 라포 형성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부 정말 잘하는 애가 공부에 대해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항상 불안하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쳤을 때 야, 지금부터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일부러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얘기를 해봤자 애는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다가 어차피 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얘가 한순간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냥 결국에 야, 스트레스 받을 만하다. 좀 걱정되겠다. 좀 많이 떨리겠네. 그런 경우 혹시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심한 아이는 네, 저 진짜 긴장되면 배도 아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뭐 약을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불안과 긴장과 이런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알아두는 걸 목적으로 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상담의 목적이 이 친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스스로 알아서 정답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사가 해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짧아요. 왜냐면은 쉬는 시간마다 상담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이 한 바퀴가 돌기까지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걸 자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강 시간을 아무리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시험 기간 수행평가를 또 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는 편이라 우선은 그냥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담임의 역할을 조금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질문이 없더라도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의 역할을 공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뻔한 멘트죠. 자, 선생님한테 따로 부탁하고 싶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없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침묵만 합니다. 근데 이래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강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보면은 학생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차이가 생겨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선생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정말 학교 폭력까지 가지 않고 담임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부 학생이나 뭐 학부모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의 공지가 없으면은 도대체 담임은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예방 차원에서 담임쌤의 역할을 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또 넘어가면 마무리로는 이제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시간이 남는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별로 상담할 거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기타 잡담을 하면서 정보를 알아내시면 되는데요. 역시 학생 특성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인데요. 뭐 취미는 주로 뭐니? 쉬는 시간에는 어떤 걸 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아이들이 취미라는 거는 내가 되게 잘하는 거를 대답을 해야 된다고 느껴요. 취미랑 특기를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울 때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대부분은 대답을 해요. 그냥 핸드폰 하는데요. 그냥 누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핸드폰 한다 그러면은 주로 뭐 어플 못 쓰니? 유튜브를 보니? 아니면 SNS를 하니? 아니면 웹툰을 보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다니는지 학원을 몇 개 다니는지 어디 다니는지 뭐 숙제는 많은 편인지 힘들진 않은지 이런 걸 물어봐 주시면은 역시 좋고요. 그 다음에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는지도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또 아이들의 성향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요즘 웹툰을 저는 모든 아이들이 웹툰을 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웹툰을 보는 것도 어떤 웹툰을 재밌게 봤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처럼 되게 공통되게 뭐 마음의 소리가 유행하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처럼 공통적으로 보는 웹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알아두시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다음
보통 다음 웹툰은 애들이 잘 안 보는데 카카오랑 네이버 보통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웹툰 제목들은 보지는 않더라도 장르가 어떤 게 있고 제목이 뭔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로맨스나 로맨스 판타지 아니면 학원물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는 알아뒀다가 선생님도 그건 제목은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공감대 형성하기가 되게 쉽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웹툰이 이제 10대 남학생들 중에서 1위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목을 알아두시고 뭐 아직도 신해탑 완결 안 났니? 이렇게 물어봐주면은 아이들이 신해탑 정도는 알아요. 안 보더라도.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요. 웹소설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장르를 물어봐주는 거예요. 뭐 어떤 장르 봐? 뭐 현대물 보니? 판타지물 보니? 아니면은 어떤 거 보니? 현대 판타지 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도 나 혼자 레벨업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레벨업 나 들어봤는데 그거 재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 그런 건 안 봐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라는 애들도 있고 저 그거 봐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모르는 내용인 경우에는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건데 주인공이 어떤 성격이야?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라포 형성이 좀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꺼려하는 아이다. 좀 대답을 되게 수줍어한다. 그러면은 야 인생 웹툰 하나 추천해 줄래? 너가 정말 이거는 추천할 만하다. 정말 정말 재밌다 하는 거 하나만 추천해 줘. 선생님이 그거 한번 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알아뒀다가 그 다음 2학기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실 1회만 보거나 2회만 봐도 괜찮아요. 그 선생님이 요걸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보니까 그림체가 되게 예쁘더라. 야 그거 봤는데 주인공 성격이 나랑 너무 안 맞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또 다음 웹툰, 다른 웹툰을 추천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채널 즐겨보는 게 뭐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잘 대답을 안 해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정말 재밌게 본 거 있잖아. 너가 이거 막 배꼽 빠지게거나 아니면 너무 흥미로웠던 거 그거 어떤 영상 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애들이 고민을 하다가 장르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저 그냥 뭐 화장품 관련된 거 봤는데요. 아니면은 저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거 개그맨들 나오는 거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런 거 재밌게 봤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타 사항들인데요. 시간이 남으시는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마무리 지을 때는 항상 모든 학생들마다 공통적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좋아요. 뭐 올해 목표가 따로 있니? 라고 저는 작년엔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너가 추구하는 게 있어? 뭐 성적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나 이런 거에서 조금 원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좀 쉽게는 야 그래도 작년이랑 좀 다르게 한 학년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내가 올해는 이것 정도는 해야지 하는 거 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안 하는 애한테는 야 그런 거 좀 고민 좀 해봐. 올해 목표가 뭔지.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그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마무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공통되게 하셔도 좋고 학생들마다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주로 하던 질문들 근데 주로 모든 학생들에게 거의 빠뜨리지 않고 했던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물론 여기서 학생들마다 이거를 질문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질문을 빠뜨려야 되고 어떤 질문을 추가해야 되는지는 학생들마다 성향마다 그 라포 관계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이 해봐야 알아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많이 질문을 해보고 많은 답변을 들어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단방에 학생들과 이렇게 길게 뭐 이야기를 하거나 단방에 모든 학생들 타입을 다 파악하거나 이러기는 힘들어요. 저도 아직 못 만나본 타입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좀 대화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서 얘는 이럴 거야 라고 파악을 했는데 막상 또 쉬는 시간에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성격인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의 모습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모습이 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념을 해두시면서 이제 학생들과 좀 심층적인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2번 정도는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도 역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자막을 달아서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2학기 상담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